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0.75%, 0.79% 주가 빠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121선 중기 이평선 잘 지지해서 올라타주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저 포스코홀딩스 추가적인 업사이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 지금 시점에서 왜 좋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국 부양책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철강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철강 내수가 중국에서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철강 수출이 통제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국 철강이 이제 부동산 내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 철강 가격 상승세가 지금 국내로 좀 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건데, 자, 중국 철강 물류 전문위원회 거기서도 이제 10월에 언제죠? 10월 쪽에 이제 건설용 강제 중심 철강 수요 회복에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철강업 개선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죠. 이제 중국 철강 수요가 개선된다면 중국 철강 이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건데,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핵심 자회사인 이제 포스코 판매량이 올라올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섹터 업황이 굉장히 좀 많이 계산이 됐죠.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철강제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철광석 자체도 원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에 대한 제품 가격도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갭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밀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철강제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같은 경우도 그죠? 실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쪽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얼마죠? 2,400억까지 있었는데, 이게 3,400억 이쪽까지 이제 상회를 도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 업황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반도체 수급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돌아오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좀 주가로 좀 좋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 연동해서 국내 반도체들 사업들이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수급에 몰려있던 그런 사람들 다 섹터, 그러니까 뭐죠?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 이렇게 세 개 섹터로 지금 수급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방산 괜찮았고요. 뭐 2차 전지도 괜찮았어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이런 거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죠? 철강하고 리튬, 뭐 이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철강부터 한번 다시 또 보게 된다면은 지금 얘네들 경기 부양책 효과, 중국 국경절 주택 판매량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 국경절에서 이제 주택 판매량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어디죠? 뭐 다칭시에 156채가 거래됐다고 하고, 이게 2023년도보다 254%나 증가된 거래 횟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베이징에도 이제 신규 주택 방문 수가 92% 늘었다고 하고, 또 부동산 방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도 인하가 됐죠. 인하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지역별로 부동산 규제가 다 있는데 여기서 규제가 하나씩 다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있죠. 지금 중국에서 190조 중국 경기 부양책을 좀 펼쳤어요. 190조예요. 190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0조 위안, 이게 하나로 1880 정도 됩니다. 이거를 사용할 준비가 다 됐다고 이제 뉴스에 떴는데, 사실 190조에 비해서
엄청난 큰 규모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을 때 얼마나 썼죠? 753조, 753조를 썼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천도 버금가는 경기 부양책으로 펼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1,800억, 1,800조까지 이렇게 좀 안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위까지는 상회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내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철강에 대한 여파 매우 잘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철강이 중국 내 이제 재고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강 다 얘네들 썼을 때는 추가적인 생산이 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입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 그럼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리튬 쪽은 좀 어떨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리튬 공급망에 대한 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 2위 리오틴토, 아카디움 인수 근접 뭐 이게 나오는데 여기가 세계 2위 광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원자재 갖고 있던 이제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아카디움이란 기업 이게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아카디움을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밝히진 않았는데 여기 따르면은 5조 4천억 그래서 8조 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카디움 시가총액이 얼마죠? 4조 5천억 정도 돼요. 4조 5천억.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광산업체가 리튬 생산업체를 인수를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직 계열화가 생기죠. 수직 계열화가 완성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광산을 본인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리튬을 생산해서 이거를 그냥 바로 납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어떤 조달 비용, 그죠? 생산 비용, 그 모든 비용이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거를 마진 개선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거를 인수하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리튬 기업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을 때 리튬 기업이 리튬을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밀마진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진 돌아온 게 여기서 적자 본 거를 메꿔서 그 이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산 비용이 더 감소가 되고 리튬에 대한 제품 판매 가격은 높아지고 그럼 그동안 겪었던 적자 마진 자체가 없어지는 게요. 이거 갭 차이가 나서 더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리튬 제조업체가 저평가 상태니까 지금이 제일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인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2040년까지 리튬 수요가 8배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40년 사실 생각하면 10몇 년, 16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금방이죠.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인수를 해서 차근차근 사업 규모를 늘려가야지 폭발적인 마진 개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리튬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봤는데 뭐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이라면 사실 이 모멘텀 수도 없이 들었겠죠.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국제협력 필요한 어떤 전기차에 관한 하지만 지금 뭐 어떤 업황 자체도 좀 많이 개선되었고 주가적인 기술적인 이제 부분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서 더 주가 상승 깨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브리핑 내용들도 사실 장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는 거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장중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뉴스 브리핑을 받고 매도, 매수, 타점을 받는 게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게 매우 쉬우실 거예요. 흐름이나 수급이나 이제 호가 상황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좀 관찰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제가 대응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단에 뭐 제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제 번호로 010-2840-3275 이 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고 타점 관련해서도 그럴 거고 포스코홀딩스 어떤 재료나 또 나올 일정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제가 브리핑 드릴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